천장관절 쪽으로 이 아픔이 예. 이거는 허리에서 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실제 천장관절 자체에서 오는 경우에 잘 걷지도 못해요. 아, 연관통 이런 건가요 혹시 이게? 연관통이 아니고 네. 여기가 망가지면 이 신경이 지배하는 데가 아픈 거예요. 아. 뒤에서 온 거는 보다 아래 신경, 옆에는 5번 신경이나 4번 신경, 앞으로 가면 그거보다 더 위에 신경에 병이 생긴 거예요. 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대녀 이진입니다. 오늘도 통증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주실 안강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오늘은요. 제가 네. 직접 방송을 만들었어요. 네. 무엇이냐? 오늘 제가 지난번에 척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통증에 대한 궁금증이 네, 생겼거든요. 네, 네, 네. 바로 골반 통증인데요. 네. 선생님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네. 골반 통증도 척추와 좀 연결이 되어 있다, 많이 네. 연결되어 있다 해서 그렇죠. 제가 좀 네. 각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예. 왜냐면 저희처럼 힐을 많이 신고 다니는 30대 네. 여성들이 네. 골반 뼈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요. 제가 힐을 신고 다니는 건 좋은데 저는 그 힐 신는 게 꼭 이렇게 해로운 건 아닌데요. 힐을 신고 무릎을 구부리고 다니는 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구부리고 예, 다닌다. 힐을 오. 신지만 무릎은 피고 다녀야 돼요. 그 골반 움직임이 되게 줄어들어요. 오. 종종거림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허리예요. 네. 이게 허리고 여기 골반이죠. 그죠? 여기. 예, 골반이에요. 그러면 허리뼈와 붙어 있는 게 골반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허리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허리를 움직이는 근육. 이 근육이 어디로 가나요? 이 근육이 닿는 데가 천장관절이에요. 네. 천장관절을 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 있는데 근육이 굉장히 많고 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지하고 도와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요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요게 주로 이제 허리의 이런 관절이나 허리 뒷신경이나 이런 문제인데 이것들이 통증은 여기에 있죠. 아, 뒤쪽. 네, 그렇죠. 가끔- 천장관절 쪽이죠. 여기 되게 실제로 아려서 예, 자주 천장관절 마사지 쪽으로 이 하는데. 아픔이 예. 이거는 허리에서 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실제 천장관절 자체에서 오는 경우에 잘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 네. 그래서 실제로 천장관절의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자. 이게 허리병이 훨씬 우선이다. 두 번째. 요 바깥에는 좀 둥근 저 여기 통증 있어요. 예, 네. 있죠. 당연히 이쪽. 있죠. 네. 그럼 이것도 골반 통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전혀 아닌 게 요 근육들은 요 신경이 내려가서 만드는 근육이에요. 여기서 나는 5번 신경이 드는 그러니까 주로 5번 신경이 허리 여기나 여기서 다치게 되거든요. 다치게 되면 아픈 데는 여기죠. 아, 연관통 이런 건가요 혹시 이게? 오. 연관통이 아니고 네. 여기가 망가지면 이 신경이 지배하는 데가 아픈 거예요. 아,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엉덩이가 아픈 연결되는구나. 거예요. 이 신경이 망가졌는데 얘는 여기 망가진 데서 표시를 안 내고 여기서 표시를 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엉덩이가 아픈 거고 그다음에 여기 좀 더 심해지면 여기 뼈 있죠. 네. 대퇴뼈 사이 거기까지 쭉 내려오면서 바깥쪽으로 흘러서 아프죠. 이렇게. 그러니까 연관통이 아니라 당연한 통증. 당연한 거죠. 여기 얘가 지배를 문제가 하고 있으니까. 네, 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앞에도 앞에는 또 위에서 만약에 문제가 네. 생겼다면 이 예. 신경이 또 이 앞에를 내려와서. 지배해요. 이 앞에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골반을 쭉 따라서 아픈 거와 골반의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은 허리에서 온 거예요. 단지 옆에서 온 거냐 뒤에서 온 거냐 앞에서 온 거냐 따라 가지고 이제 뒤에서 온 거는 보다 아래 신경, 옆에는 5번 신경이나 4번 신경, 앞으로 가면 그거보다 더 위에 신경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삥 눌러서 오는 건데 다 허리에서 내려가는 거일 확률이 높고 그다음 두 번째는 네. 물론 골반 자체 통증도 올 수 있어. 아주 드물게는 올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이제 여기 앞에 보면 이제 다리가 있잖아요. 대퇴. 네. 이 큰 다리가 지나가는 요 큰 다리와 관절 사이에서 찡기거나 이런 것들도 아파요. 근데 제 이거는- 통증 여기 같아요, 네. 선생님. 근데 네. 이거는 다리를 이제 굽힌 상태에서 좌우로 돌려볼 때 통증이 나오면 이 뼈와 힘줄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 뼈와 뼈가 부딪혀서 아픈 거예요. 그 경우에는 달라요. 나중에
요건 따로 해서 아, 그래요? 고관절 통증. 아, 이건 또 따로 척추는 해서 아니구나. 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또 전 여기 통증 같기도 하고 지금 다 통증 같아요. 대부분의 네. 골반에서 오는 통증은 실질적으로 허리에서 오는 문제가 많고요. 이 허리의 문제를 파악을 못해서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뭐 자궁을 드러낸다거나 그런 경우도 자주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산부인과를 가보라는 얘기를 처음에는 하시더라고요. 자궁이나 뭐 이렇게 골반 쪽이니까. 자궁으로 오는 경우가 근데 있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전 문제가 굉장히 없었어요. 적어요. 예, 예.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걸로 생각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여성이다 보니까 뭐 좀 골반 쪽 안 좋으면 뭐 여성 질환 또는 뭐 산부인과 가봐라 해서 당연히 검사도 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허리에서. 허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실제로 자궁 후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허리가 아픈 네.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는 또 우리 몸이 또 잘 적응을 해요. 그다음에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안에 힘을 주면 허리가 갑자기 찌릿하고 아프거나 이런 몇 가지 양상이 다른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골반 통증이 뭐 이렇게 여성의 그런 생식기의 문제나 이런 거 갖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걸을 때 아프고 앉았다 네. 일어날 때 아프고 이런 뭐 거의 허리죠. 100% 허리 문제인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딱 앉아 있을 때 허리라고 하는 딱 굽힌 이 부분만 아프면 보통 허리라고 생각하지 그 나머지 밑에는 다른 통증이라고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모든 게 이제 예. 신경이나 혈관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픈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픈 데가 아픈 게가 아니고 그것의 아픈 곳의 원인은 또 다른 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희가 다양하게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거는 좀 경험하는 의사들이 잘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모르고 네. 좀 이렇게 잘못 치료를 했다가 사실 네. 근본적인 통증을 못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병하고 다르게 잘못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문제는 분명히 되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유튜브로 여러분과 정보를 나누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내 얘기 같은데 하면 잘 참고하셔서 꼭 좀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 구두를 신고 네. 오랫동안 서서 방송을 하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고. 시냅스가 줄어들고 아, 허리가 흔들리고 저도 노화가 오는 디스크가 퇴화가 건가요? 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협착이 진행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냅스가 없어지는 게 병인 거죠. 근데 내 생각에는 힐을 신었다고 뭐 저기 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그것보다 게으른 게 병이에요. 아, 그래요? 새롭게 알아낸 빨리 걷는 통증의 거를 원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아프다고 누워 있을 게 아니라 아플수록 조금씩 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일요일 날 집에서 그냥 이불 들어붙이고 계속 누워 있고 이런 거보다 그 시간에 돌아다니고 운동도 하고. 선생님 혹시 저 아세요? 아니 아유, 저희 라이프를 아시는. 나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편집해 주시고.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 편집 안 해요, 재밌어요. 안돼. 알아서 해주세요. 아, 이것도. 최근에 제가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저희 동네를 좀 매일매일 걷고 있어요. 네네. 그랬더니 한결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예. 빨리 걷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척추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구부러지면 에너지를 들쓴다 그랬잖아요. 산을 올라갈 때는 쉽게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퇴화가 시작된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이 에너지가 소요되는 건 올라갈 때는 편하지만 내려갈 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보다 내려갈 때를 생각해가지고 산의 높이를 정하시고 그다음에 빠르게 걷기를 꼭 매일매일 연습하는 건 평지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네.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산보다는 평지가 당연히 좀 낫겠네요. 산을 도는 올라가는 것도 운동이 돼요.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뭐다라는 건 아니지만 산이 나쁘진 네, 않네요. 평지에서 걷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빨리 걷는 거는. 네. 그리고 바른 자세라고 하면 네. 대략적으로 좀 그래도 알려주실까요? 이제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는 척추 뼈가 척추의 형태가 항상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허리는 이 S자의 커브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이 호흡근이 살아 있어야 돼요. 호흡근이 살아 있어야 뼈가 요 모양을 갖게 돼요. 호흡근이 죽으면 이게 뒤로 제껴지거나 앞으로 확 굽겠죠. 근데 이게 뒤로 제껴지면 목과 허리의 커브는 같이 서요. 호흡근이 살면 이게 둥그렇게 쌓아지면서 이 흉추가 부드러운 모양을 갖게 돼요. 그러면 목과 허리는 이 흉추에 따라가지고 같이 따라오는 커브예요.
그러니까 허리의 커브를 잘 만들려면 호흡근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호흡근이 살아있으려면 가슴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힘이 다 빠지고 들어올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배가 이제 나이가 드셔도 배가 나와도 윗배는 올라오고 아랫배는 들어가야 돼요. 아랫배가 처져버리면 이 커브는 죽어버린 겁니다. 거꾸로 역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호흡근이 살아있어야 좋은 목과 허리의 커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좀 편한 신발, 네. 나에게 잘 맞는 신발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몸의 중심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뒤로 가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는 힐을 신는데 무릎을 굽히고 걸어가는 건 정말 저는 그게 하루 종일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허리는 굳게 돼 있어요. 호흡근도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걸을 때 힐을 신는 거는 좋은데 무릎을 굽히면서 종종 걸음을 걷지 말자. 그러면 호흡근은 같이 처지고 이제 허리 앞뒤의 근육들은 다 일을 훨씬 적게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좋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하이힐을 신어도 좋은 자세를 걷는 걸 자꾸 연습해야 돼요. 정원시켜야 돼요. 하기야 제가 뭐 구두를 안 신고 싶다고 안 신을 수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최대한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그게 지금 중요하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게 무릎을 굽히면서 떠서 다니면 그건 위험해요. 그거는 연습을 해서 그거는 분명히 젊었을 때부터 연습을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도 오늘부터 좀 바른 자세로 또 틈 날 때마다 네. 빠르게 걷기를 해서 네. 저희 스냅스를 좀 네. 네, 살려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뵐게요. 뇌 신경이 자극되어 있는 상태에다 기름을 붓는 것이 돼요. 네. 정말 이런 분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꼭 한 번 짚으셔야 됩니다.